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사장님, 저랑 친자 확인 검사 다시 해보시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재검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기 진짜 엄마를 꼭 찾는다는 결말이 시원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최 선생님, 저랑 술 한잔 하시죠. 늦은 밤 조용한 술집에서 우리는 한현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잔 속에 술이 몇 번이고 오갔지만 한현성은 여전히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기만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현성의 표정은 복잡하고 어딘가에 묻어둔 고통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따라 말이 별로 없네요. 우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한현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현성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선생님,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요.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는 한현성의 답에 어딘가 꺼림칙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농담이나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의 한현성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캐묻기에는 한현성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편하게 마시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리에선 복잡한 생각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는 잔을 들어올리며 한현성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부장님, 마음이 답답할 땐 그냥 털어놓는 것도 좋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혼자서 끌어안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한현성은 잔을 들어 우리의 제안에 응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그냥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는 한현성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한테는 언제든지 말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한현성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잔을 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말하는 순간 제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애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한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니 우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한현성 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혼자 외롭지 않게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한현성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숨겨야 해요. 이 답답함을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현성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거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동안 느껴지던 한현성의 부담감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거운 분위기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저랑 더 마시죠.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이 순간만큼은 즐겁게 지내요. 우리는 잔을 채우며 한현성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한현성은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해요. 모든 걸 잠시 잊고 술에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둘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울이 올라갈수록 한현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춰진 진실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한현성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현성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지만 그의 침묵 속에 담긴 고통은 너무 깊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한현성이 진실을 숨긴 채 서로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지야,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병원에서 바쁘게 차트를 보고 있던 수지를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수지의 걱정 어린 시선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젯밤 한현성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부장님하고 술을 마셨는데 뭔가 이상했어. 본부장님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 수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성 씨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거운 분위기는 드물죠.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한현성이 술자리에서 했던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며 그때 느꼈던 묘한 감정들을 수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말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 같았어. 지금 말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무거운 비밀일 수도 있겠네요. 현성 씨가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걸 보면 그 비밀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수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걱정돼. 본부장님이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성 씨가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분명 우리와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준비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수지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지야. 본부장님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거지? 한현성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우리와의 술자리에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현성에게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병원 장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현성은 곧바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한현성은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진태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현성을 본 한진태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현성의 눈빛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아버지? 한현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감추고 있으실 건가요? 한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성아,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겠니? 하지만 한현성은 더 이상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이제 한계입니다. 한현성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씨가 형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 대체 언제 이 진실을 밝힐 건가요? 왜 저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까? 한진태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성아,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야. 한현성은 한진태의 말을 들으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한진태는 한현성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알고 있다, 현성아. 하지만 이 상황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해들재단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해들재단을 위해 형을 계속 외면하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 밝혀지면 아버지는 책임질 자신이 없으신 거죠. 그게 제 괴로움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한진태는 고개를 숙이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현성아, 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한현성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십니까? 어머님은 매일같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그 진실을 숨겨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한진태는 답답한 표정으로 한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성아,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라도 말해주세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어.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로 힘들어요. 제발 이 상황을 끝내주세요. 한진태는 한현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현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진나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영아. 현성이에 대한 이야기라면. 진나영은 급하게 말을 끊고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현성 씨가 저를 집에서 내쫓은 건 아버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님께서 현성 씨를 설득해 주시면.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영아, 나도 마음이 참 복잡하다. 현성이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 진나영은 한진태의 눈빛을 읽으며 긴장했습니다. 고민이요? 아버님, 무슨 고민이신데요? 한진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나영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드디어 밝힐 때가 온 게 아닌가 싶다. 현성이에게도 그렇고 마리에게도 그렇고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절대 안 돼요. 해들 병원을 생각하셔야죠. 어머님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망가질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영아,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잖니. 현성이도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아버님, 해들 병원은 현성 씨가 물려받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낳을 아이한테 물려줘야죠. 그게 아버님께서도 원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체를 밝힌다면 모든 것이 망가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나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진실을 감추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머뭇거림을 보며 목소리를 낮추고 한진태를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채우리의 정체를 밝히면 해들 병원은 현성 씨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낳을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시죠. 그렇게 되면 아버님께서도 이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자 며느리인 진나영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진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나영은 한층 더 단호해진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영원히 묻어둬야 해요. 현성 씨를 설득하셔서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들 병원은 현성 씨가 물려받고 그 뒤에 저희 아이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죠. 한진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나영의 말대로 이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한진태는 무겁게 고개를 들어 진나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해보마. 시간을 좀 더 필요하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대답에 안심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절대 저 혼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진태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진나영의 협박과 자신의 책임감 사이에서 한진태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며 오늘 하루의 진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원장실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진나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와의 대화가 끝난 듯 다소 예민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지를 보자마자 진나영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진나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반응에 살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 그런데 나영이 네가 여기서 나오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진나영은 수지의 말에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상해? 내가 왜 원장실에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수지는 진나영의 날카로운 반응에 조금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예상치 못해서 말한 것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진나영은 여전히 예민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너나 잘해. 내 일에 신경 끄고 너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수지는 진나영의 반응을 무심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가 원장실에서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진나영이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애한테 안 좋을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나영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남긴 채 빠르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의 대화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현성의 태도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그 불편한 기분이 다시금 수지의 마음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의 만남이 한현성과도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성 씨가 그렇게 불안해하던 이유가 이거였을까?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진나영과 한진태의 만남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한현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날카로운 반응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말처럼 이 상황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나서지 않기로 하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진나영과의 만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진나영의 날카로운 반응과 한진태와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해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과를 마친 수지는 우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곧바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수지야, 무슨 일이야?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 진나영을 한진태 원장실 앞에서 마주쳤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영이가 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나영이가 너무 날카롭게 반응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진나영 씨가 원장실에서 나왔어? 그리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징후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응, 맞아요. 그냥 단순한 대화 같지는 않았어요. 원장님도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성 씨가 찾아왔던 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우리는 수지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현성과의 술자리에서부터 이어진 이상한 감정들, 그리고 진나영과 한진태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수지야,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본부장님이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이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 이사장님의 친자 확인 검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지는 우리의 말을 듣고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들이 그 검사 결과를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 원장님과 진나영 씨가 만난 이유가 그 검사 결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고뇌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 우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 그리고 한현성의 행동들이 모두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이 우리의 출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어. 우리는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접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심을 굳히고 김마리를 찾아갔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는 소식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김마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요즘 정신이 없네요.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됩니다. 김마리는 우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비밀스럽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인가요? 우리는 잠시 주저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님, 친자 확인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마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결과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우리는 김마리의 말을 끊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비밀리에 재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김마리는 우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검사라니. 우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마리는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친자 확인 결과로 인해 느꼈던 실망과 혼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진실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검사라 김마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요? 괜히 또 상처만 받을까 걱정스러워서요. 우리는 김마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읽으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님, 만약 이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비밀리에 확실한 곳에서 재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마리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진심과 결심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사장님. 제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김마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 선생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재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김마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심과 혼란이 오늘
이 순간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검사 결과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는 김마리를 바라보며 결과를 전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치로 나왔어요. 이사장님의 친아들이었던 현우가 바로 저예요.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김마리의 두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야, 정말로 네가 우리 현우였구나. 그녀는 손을 떨며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상실감이 한순간에 폭발한 듯 김마리는 흐느끼며 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현우야, 정말로 네가 내 아들이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너무나 미안해. 우리는 김마리의 품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며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어머니,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바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김마리는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한 가지 감정이 더 뒤섞였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진태, 진나영, 김마리는 이를 악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진실을 숨기려고 했다니, 우리 가족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김마리의 분노를 이해하며 한진태와 진나영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한진태와 진나영 씨가 이 사실을 감추려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마 너를 밀어내고 재단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겠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한진태와 진나영의 미래에 천벌이 내려진다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